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저는 요즘 쉬는 날에 영화 몰아보기가 취미예요. 어떤 영화요? 역사 영화를 좀 주로 보는데 오. 명량, 남한산성, 또 택시 운전사 같은 그런 역사 관련된 다양한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재밌죠. 예전에는 사실 그냥 지나쳤던 그런 장면들이 뭔가 새로운 감정들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역사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우리 오늘은 하면서 또 많이 알게 되니까. 역사의 깊이가 생기죠.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같이 공부해봐요. 네. 네. 이제 영화가 아닌 실제 리얼한 사건들 만나봐야겠죠? 영상실록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빨리 가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1.6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연회장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맞은 건데요.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은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11.6 사건이 벌어진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한 1961년 5.16 군사 정변부터 18년 5개월 만의 일이었잖아요. 네. 오랫동안 집권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뭔가요? 당시 사건이 발생하기 8일 전 비상계엄까지 선포되면서 박정희 대통령 퇴진 등 정권에 대한 직접적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이후 여야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결국 시해 사건까지 생긴 거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한 날 충남 아산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는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을 비롯해 많은 수행원이 동행했는데요. 한편 같은 시각 부산과 마산에서는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직 박탈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독재 타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수행원은 오후 2시 30분경 서울로 올라왔고 오후 6시 5분경 궁정동 연회장에 도착했는데요. 당시 유신 체제가 억압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사실 어떤 인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네, 그렇죠. 박 정권이 18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1인 집권 권위주의를 계속 강화해 나갔잖아요. 특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면서 1972년 10월에 등장한 유신 체제는 억압적인 비민주적 정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197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그동안의 정치, 경제적 모순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당시 만찬이 진행되는 도중 차지철은 김재규에게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김재규는 만찬장을 세 차례나 드나들며 비서 박흥주 대령, 의전과장 박선호 대령에게 계획을 알렸는데요. 이후 제자리에 앉은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동석했던 당시 경호처장과 경호부처장 등 4명도 사망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는 10월 27일 새벽 전국에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최규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고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11월 3일 치러졌습니다. 이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사형당했잖아요. 예.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 씨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김재규가 계획적으로 벌인 시해 사건이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1980년 5월 20일 대법원은 시해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김재규와 중앙정보부원 4명에게 각각 사형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김재규 등 5명은 5월 24일 처형됐죠. 그럼 이번엔 190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09년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당시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투사 정재관, 김성무 등 여러 독립운동가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없앨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1909년 10월 21일 하얼빈으로 떠났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경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가 하얼빈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중근 의사는 7시에 하얼빈에 도착해 신문 기자로 위장했는데요. 이후 일본인 인파 속에서 열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열차가 도착했고 이토 히로부미가 열차에서 내려 러시아군 의장대를 확인했는데요. 그가 환영객들로부터 인사를 받기 시작하자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군대 뒤에서 권총을 꺼내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결국 3발을 맞은 이토 히로부미는 30분 뒤 사망했습니다. 아, 정말 유명한 거사죠. 예.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그는 일본 메이지 시대 정치가로 일본의 근대적 헌법과 형법을 기초했고 또 총리만 4차례를 지낸 인물이었다고 해요. 당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벌이고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이후 그는 사형 집행 며칠 전 독립전에는 시신을 옮기지 말라.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 채 1910년 3월 26일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10월 26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6년에는 1세대 한국 프로레슬러 김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일 선생님, 저는 그 경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분이잖아요. 맞아요. 일명 박치기 왕. 그렇죠. 김일 선생님은 1948년부터 1957년까지는 씨름 선수로 활동을 했고 또 1957년은 역도산 체육관 문화생으로 입문을 하면서 레슬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3년에는 그의 스승이었던 역도산이 사망을 했고 그는 1963년부터 1972년까지 박치기를 특기로 발전시켰습니다. 극동 헤비급 챔피언, 오라시아 헤비급 챔피언,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는 등 다양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그는 레슬링의 전성기를 꾸려가다 1995년 현역에서 은퇴했죠. 네, 그리고 2004년에는 강원도 철원 최전방에서 철책선 절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철책선을 누가 끊고 들어왔나 보죠? 네,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500m 후방에 있는 추진 철책과 또 그 뒤로 1200m 후방에 4m 간격인 2개의 철책이 있었는데요. 남측 민간인 한 명이 이 철책선을 절단하고 또 북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 거구나.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